안녕하세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가 과정, 네트워크 마케팅 마스터하기 벌써 28강 순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그 신규 사업자 리크루팅 노하우입니다. 신규 사업자를 리크루팅 한다는 것,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신규 사업자를 리크루팅하는 것은 초보 사업자에게도 필요하고 기존 사업자에게도 필요하고 리더 사업자에게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업무를 운영하는 직무가 있는 데는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리크루팅이 잘 되었으면 좋겠죠. 네. 또 누군가에게 리크루팅을 당한 분들 아니었어요? 네. 맞죠? 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리크루팅을 할 때와 당할 때의 그 입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번 생각해보면 그게 아마 제일 간단할 거예요. 그럼 리크루팅을 하는 이 구체적인 방법은 딱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리크루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크루팅하고 난 다음 그분들을 후원 육성하고 그분들을 성공에 이르기까지 만들어가는 과정도 대단히 중요하다. 아마 리크루팅을 요즘 가장 밖으로 많이 하는 게 보험회사일 거예요. 과거에는 보험을 가입하라고 권하다가 이제는 뭘 하라 그래요? 교육받으라고 권하잖아요. 그럼 교육을 왜 받는 거예요?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보험 계약자보다는 영업을 할 사람, 후원을 할 사람, 육성을 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게 그게 바로 후원 방만의 형태죠.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럼 지금까지 리크루팅을 당했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권유에서 제품을 구매했나요? 권유에서 구매한 게 많아요? 아니면 내가 이거 좋다 하니까 소문 들어서 찾아가 산 게 많아요? 권유에서 구매한 게 많잖아요. 이 리크루팅이라는 말은 리크루팅은 그 사전적 의미 아니면 상식적 의미로 본다면 경제적 경영 용어로 본다면 그 업무나 역량에 필요한 사람들을 채용하는 걸 리크루팅이에요. 이 리크루팅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신규 사업자라는 것은 일반 회사에서는 신입사원을 얘기해요. 그런데 요즘은 신입사원보다 네트워크 마케팅에도 경력사원들, 경력 프로 네트워커들을 리크루팅하면 더 좋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리크루팅을 해야 되는가? 그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조직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 회사든 네트워크 회사든 방판 회사든 다 동일한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리크루팅은 뭐를 먼저 해야 되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리크루팅 하게 되면 여기 항상 나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여기에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로부터 조직을 뭐 좌든 우든 어떻게 형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건데 만약 리크루팅을 한다게 되면 내가 준비해야 될 단계라는 게 먼저 필요해요. 내가 왜 사람을 필요로 하는가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멤버십 비즈니스라는 전제를 둬야 된다. 리크루팅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내 조직을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들을 내 합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 이런 형태들이 있는데 여기에 조직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뭐 둘로 만들 수 있고 무슨 넷으로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만들 수 가고 있는데 여기에 개개인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을 한 분 한 분을 내 팀, 내 조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사람들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나 여건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형태로 리크루팅 하는 게 가장 좋은가 하게 되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조직의 형태는 뭐와 유사하다고 그랬어요? 종교 조직과 유사하다 했잖아요. 정치 조직과 유사하다 했잖아요. 또 엔터테인먼트 조직과 유사하다 했잖아요. 리더십이에요. 사람의 기운을 먹고 살고 있고 많은 사람이 몰려야 되고 한쪽 방향을 내고 이끌어야 되고 그러니까 정치 조직에서 소위 말하는 그 정치 조직에서는 리크루팅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게 권리당원이에요. 권리당원은 어떤 사람이다? 당비를 내는 사람이다. 그럼 네트워크에서 권리소득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매를 하는 사람이에요. 매달 유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매 없이는 유지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종교지기 중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헌금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 헌금 안 하는 사람으로 다 갇혀 있으면 그 교회 조직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국수는 누가 쌌냐고. 그 어디서 사냐고. 그러니까 거기에 각각의 역할을 주는 거잖아요. 엔터테인먼트 조직들은 뭘 해줘요, 그 사람들이? 홍보 마케팅을 하고 CD를 사고 음반을 사고 영화를 보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팬클럽을 만들어지는 게 팬클럽들이 돈을 받는 사람이에요. 돈을 주는 사람이에요. 돈을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조직을 만들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나. 일반적으로 나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에 대한 리스트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나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괜찮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야 하면 괜찮지 않은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어요. 괜찮은 사람. 그 괜찮은 사람 얘기하면서 괜찮은 사람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괜찮은 내가 괜찮은 사람 되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조직을 만들려면 절대로 하부 조직은 나 이상의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나보다 나은 사람을 리크루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동일하게 그 사람들을 내가 소속돼 있는 집단, 정당이나 정당에 보면은 사람 영입 작업을 하잖아요. 신규 영입이라든가 새로운 새 얼굴, 뭐 뉴페이스, 젊은 피수 열망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 미래 비전을 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역할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종교도 마찬가지죠. 만약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 교회로 땡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사 와서 자동스럽게 땡기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우수성이나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든가 비전을 준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모든 사람을 내가 리크루팅하고 싶다 하게 되면 호기심을 자극해야 돼요. 사람들이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은 딱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관점이 호기심이 있어. 두 번째 관점이 뭐겠어요? 의심이야.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이고 호기심이 가는 사람. 호기심이 있는 사람은 신기루하고 새롭게 생각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의심이 가는 사람은 뭐예요? 부정적이고 아니다 생각하고 반대급부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만났을 때 의심을 하게 만드는 것도 의심에서 호기심으로 전환시키는 게 어떤 방법이 있나요? 의심을 가는 사람들이 정상들, 가족이라고 호기심으로 봐요? 의심을 해요? 어디 가서 속았다 하잖아요. 아이고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어떻게 그걸 가도 꼭 그렇게 하냐. 그리고 제품을 가게 되면 생판 못 봤던 거 보게 되면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져. 그런데 비슷한 거 나오게 되면 아 이거 하고 갔다 이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있을 때 만져보기도 하고 뜯어보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내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호기심을 유발하는 가장 좋은 게 데몬인 거예요. 제품을 통해서. 그런데 그 데몬도 그 자리까지 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을 자극할 때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호기심을 갖게 하는 가장 좋은 거는 첫 번째 다 같이 변신하라. 변신하라. 두 번째 변모하라. 변모하라. 세 번째 변화하라. 변화하라. 이걸 다 합치면 그게 변화인 거예요. 변화된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갑자기 그 몸빼만 입고 다니던 사람이 매일 정장을 입고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면서 밝게 오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하면서 딱 지나가요. 이거 목미하여 아니에요. 이거 뭔 일이지? 저 사람 매일 집에만 있었던 게 어디 출근하나? 어디 가나? 아니 좋은 일이 있나? 다른 사람 말로 하면 호기심이 유발하는 거는 변화된, 변모된, 변신된 내 모습, 변신은 신체가 바뀌는 거고 변모는 내 모양이 바뀌는 거고 변화는 내 성질이 바뀌는 거야. 그 체인지하는 게 뭘 바꿔야 가장 다른 사람이 내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외모가 바뀌는 것도 표정, 인상 이런 걸 바꾸면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떤 때는 가식이라고 하고 탈을 썼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 사람이 바뀐 건 뭐가 바뀌어야 바뀌는 거다? 말이 바뀌고 두 번째 뭐가 바뀌어야 된다? 글이 바뀌어. 말과 글을 바꿔서 이게 뭐로 바꿔질 때? 행동으로 바뀌어질 때 나의 행동이 바뀌는 것은 말과 글에 의해서 바뀐단 말이에요. 그 언어라는 게 언어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만 하고 미래 희망. 그러니까 가장 말을 바꿀 때 뭐를 바꿔주면 되는 거 하게 되면 가장 가치 있는 용어를 바꿔주면 돼요. 그게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두 번째가 믿음이에요. 세 번째 희망이에요. 내 언어에 사랑이 배어있고 믿음이 배어있고 희망이 배어있다면 이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언어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남도 사랑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자기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그리고 내 미래는 없다 하고 이 사람은 부정적인 거로 배어있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사랑 표현을 몇 번 하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게 행동이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스킨십을 한다, 포옹을 한다, 악수를 한다, 절을 한다, 예를 갖춘다. 그리고 잘 될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희망이 있어 보여, 가능성이 있어, 덕담을 한다, 리액션을 해준다. 그리고 그거는 가능해. 내가 봐도 그거는 맞는 거야. 상대를 믿어준다. 그런 말들을 주번들이 얼마나 주고 있는. 그렇게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들을 보였을 때, 그럼 내 블로그나 글이나 이런 데 보니까 글이 또 상당히 희망적이고 뭔가 뿌리가 있고 신념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이런 게 보이는 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비난하고 안티성, 욕하고 무슨 댓글 대고 이렇게 하는 거 보게 되면 사람이 확 깨는 거야. 그런데 더 깰 때는 어떤 경우 글을 보게 되면 너무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너무 대단하세요, 훌륭하세요, 그래 딱 쓰면서 말하는 거 보니까 욕만 계속 늘어나. 확 깨요, 확 깨요. 그런 사람이 말과 글과 행동이 다른 사람. 행동은, 말과 글에 대한 행동은 뭘로 나와요? 내가 보여주는 표현으로 나와요. 소통할 때,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말과 글을 바꾸는 건, 말과 글과 행동이 일치한다. 그 사람이 가장 신뢰가는 사람이죠. 이 사람 말한 대로 글도 쓰더라고. 말은 괜찮아요 딱 써놓고 글은 가가지고 사실은 내가 지면을 빌어서 분명히 거듭 얘기하지만 하면서 또 막 비난을 써라. 그런 경우가 너무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음과 양이 있는데 내가 리크루팅을 하고 조직을 만들고 팀을 만들고 내 스스로 어떤 역량을 발휘하려 한다면 가장 첫 번째가 나의 거래가 선함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해야 된다. 호기심을 자극한다는 것은 사람이 가장 호기심이 많은 데가 뭐가 많은 것 같아요? 호기심으로 사고치기 좋은 게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호기심이 어디? 돈에 호기심이 많은 거. 돈에 호기심이 많아. 두 번째, 이성에 호기심이 많아.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세 번째, 인조이에 호기심이 많아. 이게 낙이잖아요. 낙. 그러니까 여기도 낙과 연결되어 있고 여기도 낙과 연결되어 있어. 이 낙이 없는 사람들이 즐겨하는 게 뭐예요? 술이죠. 근데 낙이 많은 사람이 또 즐겨하는 게 뭐예요? 술. 좋은 일이 생길 때 또 판을 벌이는 게 뭐예요? 나쁜 일이 생길 때 또 판을 벌이는 게 뭐예요? 술판. 그 돈, 이성, 인조이, 술이고 즐김.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데 이 세 가지에 대한 자기 기준과 원칙이 있으면 사고치가 안 쳐요. 사고를 안 치는데 저거 기준 원칙은 사고치 안 쳐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의심 많은데 뭐에 의심 많다? 그리고 이성에 의심 많잖아. 그러니까 그 의심이라는 걸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에 의심 많으면 깨져. 이성에 그 사랑이 의심 많은 게 아니에요. 깨져 안 깨져? 깨져. 그러니까 이 의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꼭 이런 자리를 통해 가지고 그런 걸 또 표출해야 돼. 표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우리 삶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가.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가. 돈에 대한 명확함을 보여주면 뭐가 생겨요? 신용이 생겨요. 이 사람은 이것만큼은 확실해. 회비를 꼬박꼬박 내는 사람, 각출금을 꼬박꼬박 내는 사람, 꼬박꼬박 유지를 하는 사람, 분담금을 잘 내는 사람, 이런 거 깔끔한 사람들은 정확하다는 소리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저기에 자유로울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 맞습니까? 사람이 그 뒷모습 앞모습이 다르다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나 남성에 대한 기준 원칙을 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다음, 이 술에 대한 거. 이 사람은 술 먹으면 믿을 수 없으면 같이 술 먹고 싶어요, 안 싶어요? 술만 먹으면 개차벌 된다든가, 술만 먹으면 막 꼬장을 피우는 사람 있잖아요. 또 술만 먹으면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이고, 또 여자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 뭐예요? 술만 먹으면 우는 사람. 상당히 난처해요. 다른 사람들은 앞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을 울린 사람으로 만들잖아. 그 습관인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게, 그러면 이런 거에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은데, 그럼 역으로 리크루팅 할 때 호기심을 얘기한다면 혹시 부가소득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해주는 거야.
그럼 질문을 잘하라고 지난 시간에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우리 세 번째 보게 되면 여기 뭐 관계를 형성하라에 마찬가지로 거기 가장 좋은 질문을 잘하는 거는 내가 먼저 사례를 잘 얘기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호기심을 딱 주는 거는 넌 소득 항목이 몇 가지야? 딱 그러게 되면 상대는 어떻게 받아들여? 누가 염장질 하나 하는 거 내가 다른 항목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묻겠지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 딱 하다 보면 주식해? 딱 그러잖아요. 그럼 난 쌀로 먹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 주식 힘든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그런 정보는 됐어 하는 사람보다는 일단 줘봐 하잖아요. 소득이 항목이 몇 가지인가 묻는 거. 그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여러분들 월요일날 하는 그 금융지식 높이기 이런 데에서 필요해야 되면 소득이 필요하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리크루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단순하게 본인만 가입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안전을 지켜주면서 이런 컨설팅 생활을 하고 아니면 이런 것도 어떻게 어슈런스 컴퍼니에 이제 같이 모집을 해보자 하는 것도 생겨나잖아요. 상조 같은 거 이거 사실 생각해보면 보험 같은 거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보상해 줄 거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거는 뭐라 그래요? 나중을 위해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나중을 위해서 지금 아이들이 지금 몇 학년이냐? 아이들이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일 먼저 혹시 아이들의 꿈을 아느냐? 호기심 유발할 수 있잖아요. 내 꿈도 없는데 무슨 개뿔 애들 꿈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모들이 애들 보고 꿈도 꾸지 마 이 새끼야 이욕을 하는 거야. 그 세상에서 가장 심한 욕이 꿈도 꾸지 마 이 새끼야. 지 자식한테 그 말 하는 거 대한민국에서. 야 그걸 꿈이라고 임마. 될 만한 꿈을 꿔가지고 꿈을 확 꺾어버리잖아요. 꿈은 어떤 거? 될 만하지 않는 걸 꿈꾸는 거야. 꿈에 이루는 시기라는 건 살아생전에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생존에 있는 동안 이룰 수 있는 걸 가지고 꿈을 다 꾸는 거지. 지금 이루어진 거는 누군가의 다 꿈이었다는 거지. 그럼 꿈이 있느냐 호기심, 꿈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하는 거, 소득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서로 이성에 대한 호기심 있는 사람들 하게 되면은 뭐를 얘기해요? 물어보잖아요. 예뻐졌다. 어디서 했어? 물어봐요. 그리고 갑자기 좋은 차를 타고 때깔이 달라지게 동기 모임이나 동문회 타고 오니까 쟤 옛날 치질이었는데 직접 못 먹고 쟤 뭐해? 시집을 잘 가는 거야? 장가를 잘 가는 거야? 처갓집을 잘 가는 거야? 새집을 잘 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발작 고쳐졌네 해서 그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다. 그 전에 말과 글과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습관을 만드는 작업들을 한다면 난 인생의 삶이 확 달라질 거야. 그럼 여러분도 변화하고 싶죠? 네. 그런데 변화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변화가 가장 큰 힘드는 사람들이 하던 일을 바꾸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러면 그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 하던 짓을 하면 돼요. 안 하던 짓 중에 하나는 네트워크 마케팅 시키는 거 괜찮은 거예요. 하던 대로 해서 안 되잖아. 그래서 소득 항목.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 하나 하게 되면 소득 항목이 최소 7개는 생겨요. 너 추천수당 받아본 적 있어? 아니면 제품을 보내가지고 정보, 리테일 보너스 받아본 적 있어? 아니면 후원해가지고 후원수당, 그룹개발 보너스 이런 거 받아본 적 있어? 아니면 팀 보너스, 팀 커미션 받아본 적 있어? 아니면 누군가를 육성해서 혹시 매칭 수당, 아니면 매출이 상승해가지고 거기 공유 보너스나 리더십 수당 받아본 적 있냐? 아니면 승급을 해서 승급 보너스를 받아본 적 있냐? 아니면 여행을 가서 그냥 가본 적이 있느냐? 아니면 자동차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 아니면 노트북이나 무슨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있느냐? 뭐 FAA 보너스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있느냐? 아니면 주급 받아본 적이 있느냐? 시급 받아본 적이 있느냐? 이런 걸 계속 묻는 것도 호기심이라고 하죠. 돈에 관심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보통 어떻고 팀들이 어떤가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걸 기본적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은 그럼 너는 어때? 꿈이 있어? 혹시 아이들끼리 여행 보내본 적이 있냐고? 아니면 아이들의 드림 리스트를 갖고 있는 거 혹시 애들이 중학교 들어갈 때 갖고 싶어하는 게 뭔지 아느냐? 아니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20살 돼서 애들이 뭐가 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애들이 하고 싶은 게 뭔지 아느냐고. 근데 하고 싶은 거 얘기하고 혹시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든가 애들이 자주 쓰는 말이 뭔지 아느냐고 부모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아느냐고 그런 것도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의 일에 대해 나오면 다 뭉클해져 버려요.
근데 그게 발전적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퇴보하느냐. 애만 낳으면 막 성질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유 오늘 새끼들 생각하면 내가 지긋지긋해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 꼰대 생각하면 내가 지긋지긋하다고 그냥. 아버지가 나한테 좋은 말 한 번 한 적이 있냐고 하면서 뭐 해보라고 한 적이 있냐. 다 하지 말라 해서 지금 안 하기가 지금 있어요. 좋은 일 하라고 해야지. 돈 많이 벌라고 해요. 부자 되려고 해요. 꿈 가져야 되고 소득 늘릴 생각해야 되고 뭐뭐 할 거냐 해고 좋은 친구들 소개시켜달라 해야지. 나도 걔들 만나고 싶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5월이 가정의 달이니까.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것도 다 신규 리크루팅이에요. 며느리가 온다, 사위가 온다, 사돈을 만난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서로 호기심이라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의심이라 하겠다는 것은 딱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딱 중요하고. 그럼 두 번째가 STP에 전념하라.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STP에 전념하라 하게 되면 해야 되는 거는 STP하고 다음 STP하라. 네트워크에서 얘기하는 STP는 쇼더 플랜이에요. 쇼더 플랜이 STP를 줄인 거야. 이거는 네트워크에서만 나오는 뭐한 거? 쇼는 뭐예요? 보여주고 보여줘라. 뭘 보여줘라? 플랜을 보여줘. 너 플랜을 내 플랜을 보여줘라 하는 게. 그러니까 쇼더 플랜을 하니까 내 플랜이 어디서 나와야 된다? 호기심에서 나와. 호기심에서 그거 어떻게 했냐고. 그 사람 갑자기 명품 입고 나오게 되면 호기심 있는 사람들은 이거 어디서 샀어? 또 여성들은 뭐라 그래요? 누가 사줬어? 묻잖아. 남자들은 누가 사줬어? 묻잖아. 이거 얼마 주고 땡겼어? 물어봐.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은 뭐라고 물어봐요? 짝퉁이지. 아, 이 짝퉁 내 안다 하면서. 짝퉁은 어떻게, 그 짝퉁에 대한 내용을, 진품과 짝퉁을 구분하는 놈은 전부 가짜 안 새끼. 그래 딱 보는 거예요. 이거 가짜지 않은 사람은 전부 가짜 안 사람. 근데 진짜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가짜를 봐도 좋은 거 끼셨네. 지금은 진짜만 보고 가짜는 가짜만 보고. 이거 구분 간다마다 그게 열등감 때문에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뒤에 여기 뒤에 안에 남바보죠. 요즘 남바도 시리얼 남바도 다 가짜로 만드는데. 진짜 이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싱가포르나 이런 데 교환을 가보면 가짜를 모르고 가서 진짜로 바꿔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호기심을 가졌나 의심을, 사람을 딱 봤을 때 나를 의심하는가 호기심을 갖는가. 호기심 갖게 보이는 거는 내가 변화된 모습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쇼더 플랜은 뭐를, 내가 변화된 거를 보여주는데 다른 사람에게 변화된 게 보여주는 게 뭐였어? 말과 글이지. 그럼 말과 글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갖고 다니는 말과 글. 우리가 갖고 다니는 말과 글은 딱 하나예요. 트랙리스트,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 작년에 했던 거 이거 이루었다고, 금년에 했던 거 이거 이루었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로 표현하는 게 이 꿈을 위해서라도 난 포기할 수 있고 이걸 위해서 해야 된다고. 근데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원하지 않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주일에 10시간도 투자 안 하면서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 투자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벌기를 원해. 그러니까 네트워커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럼 네트워커들이 정상적인 리크루팅 방법을 쓴다면 좋은 사람이 모여야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해나갈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니까 이 쇼더 플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쇼더 플랜 해주는 게 아니라 STP 하나 하는 게, STP는 이게 마케팅 용어에서 STP는 뭐예요? STP 분석하잖아요. STP 분석 상당히 중요해요. 마케팅에서. 이게 마케팅에서는 첫 번째 S가 번고하게 되면 마케팅에서는 이걸 S를 시장 세분화라고 해요. 시장 세분화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요. 세그멘테이션은 시장을 세분화하라는 건데, 내가 리크루팅 할 때 STP 하라는 거는 누구를 세분화하라? 대상을 세분화하라.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직장인. 이 사람은 취준생. 이 사람은 전문가. 이런 걸 세분화해야 돼. 왜? 리크루팅 시장에서는 인력 시장에서는 시장에 그 인력 시장에 모이는 사람들을 세분화해야 되잖아요. 직업군별로라든가 연령대 나이별로 세분화하고 일반에서는 마케팅에서는 시장 자체를 세분화하는 거죠. 그럼 뭐 나이, 연령, 직업 이런 걸로 세분화하는 것도 또 그게 아니고 T는 뭐겠어요? T는 타겟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목표 지점을 설정해야 되는 게 이 사람은 회원으로 만들고 이 사람은 사업자로 만들고 이 사람은 함께 매일 학습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이것은 자기개발로 만들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영역이 다 해결돼야 돼. 해결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내가 도와줄 사람이고 이 사람은 같이 해외여행 다닐 사람은 이 사람은 같이 논의하고 이 사람은 학습할 사람 이 사람은 제품 구매할 사람 이 사람은 세미나할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시장화에 세분화된 사람들을 타겟화하는 거죠. 목표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최종 지점이 어디냐 하는 거를 이 타겟팅을 하는 거예요. 다음 P는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시장에서 나의 위치를 남의 위치를 선정하는 거야. 그게 뭐 포지셔닝이에요. 포지셔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겠잖아. 내 사회적 포지션이 있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내 포지션이 내 직급도 포지션이 되는 거고 내 센터도 그리고 내가 소속해 있는 그룹이나 팀도 다 포지셔닝이죠. 우리 팀의 포지셔닝은 틀려. 우리는 학습 조직이고 우리는 공부하고 준비하고 아무나 안 하고 기본 구매력을 가진 사람들을 하고 있고 또 직장이나 전문직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들어보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 희망이 보일 거고 좋은 인맥들을 형성할 수 있을 거야. 그거다. 그럼 리크루팅의 노하우는 신규 사업자를 하게 되면 신규 사업자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안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도 신규 사업자니까 이 사람은 직급에 대한 타겟팅도 필요하잖아요. 이게 또 호기심에 관련된 타겟을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연봉 3,000이 나가게 되면 연봉 5,000으로 만들려면 2,000이 늘어나는 건데 그럼 60% 70% 업되는데 프로야구 선수가 60% 70% 되려면 어느 정도 기간 걸리는지 알지? 어느 정도 훈련하고 땀해야 되는지 알지? 그리고 시간 투자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알고 그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소득에 대한 타겟도 정해주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내가 1년에 100만 원씩 내가 모으고 싶다. 그럼 월 10만 원씩만 하면 되네? 월 10만 원씩이 되면 리테일 보너스 5만 원짜리 2명만 하면 되네? 그럼 그걸 위해서 또 그 안에서 타겟팅을 또 해주는 거죠. 이게 STP하고 그 포지셔닝이라는 거는 자신의 위치를 잡아주는 거지. 나는 너의 멘토인지 코치인지 동반자인지 서포터스인지 아니면 어드바이저인지 트레이너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잡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 세그멘테이션 세분화하고 타겟을 정하고 위치 선정을 하고 난 다음 ST가 쇼더 플랜이야. 그거에 따른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뭔가면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팀만 하고 관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럼 관계 형성을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고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고 팀의 관계를 형성하고 조직의 관계를 형성하고 내 스폰서를 소개했기 다음에 꼭 만나고 싶다는 거. 그리고 인사하게 되면 도움이 될 거야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여기는 직군이 일하는 직군과 똑같고 여기는 전문가니까 저기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타겟은 요 안에서는 이런 것만 배우고 하는 거 요 안에서는 이것만 하고 너는 포지셔닝을 그냥 업종화 자격으로 하든지 그 조직을 만들어가는 게 이제 필요해요. 그 관계 형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좋은 질문을 하라. 그리고 답을 먼저 내놔라.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게 나는 중요하다고 싶다. 그리고 신규 사업자 리크루팅을 그럼 어떻게 하게 되냐? 일단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시점에서 리크루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정보를 들은 시점에서 리크루팅 하니까 너하고는 못해 하는 거예요. 근데 지켜봤는데 1년 동안에 정말 많이 변했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나? 혹시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냐? 어떤 팀을 만나고 뭘 하고 있느냐? 이런 모습들을 당당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변화된 자기 자신을 찾는 사람이 미래가 밝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때 내가 가고자 하는,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중거 집단 선택이 중요합니다.
독수리가 되고 싶으면 독수리떼하고 같이 날아야 돼. 성공자가 되고 싶으면 성공자하고 같이 날아야 돼. 실패자가 되고 싶으면 실패자하고 같이 날면 돼. 다른 거 코인하고 싶다면 코인하는 사람하고 같이 날면 되는 거고, 불평불만하면 불평불만하는 사람하고 같이 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주변에 좋은 케이스와 모델이 있는가? 이걸 찾고, 나는 측면적으로에 섞여 있면서 독수리인 줄 아는 사람, 닭하고 다니면서 오리인 줄 아는 사람, 절대로 중거 집단의 선택,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선택이 그 사람의 목표 달성을 좌우한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이,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이 롤모델이 있는가, 멘토가 있는가, 트레이너가 있는가, 그리고 이것들을 해결해 줄 사람들이 있는가, 경험이 있는가, 성과가 있는가, 그리고 토대가 되어 있는가, 역량이 있는가, 저력이 있는가, 잠재력이 있는가. 들어올 사람들, 리크루팅 대상은 잠재력만 있으면 되지만 그들을 함께하는